멍상의학. 난치병의 자연치유를 선도하는 자연치유 아카데미의 조병식 원장님과 한방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김기옥 박사님의 건강한 의학 수다가 지금 펼쳐집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톡톡 튀는 진행과 함께하는 멍상의학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난치병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하기 쉬운 마음가짐. 멍 때리는 의학 토크, 멍상의학 시작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팀 EJ. 저는 이제 네. 우리 한우분들이 이제 자연을 접하고 변해가는 것들 보면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처음에 무슨 이런 산골에 병원이 있어?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 진짜 들으시는 분들이 산골의 병원 왠지 매치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산이에요? 예, 우리 조 원장님 그 병원은요. 네.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길이 닦여서 그렇죠. 길이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지게 벗고 30년 걸어 들어가야 돼. 그 심신 옛날에 산골에 있습니다. 벙골이에요. 옛날에 호랑이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완전 첩첩산중 뭐 이제 산대면이라는 곳인데 경주에서도 질문 있습니다. 네. 동굴입니까? 예? 동굴 속에 병원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두막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희가 네. 이제 해발 500m에 햇빛이 잘 드는 고원지대에 예. 이제 황토집을 한 10채 정도 지어서 마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기거를 하시는데 이제 숲명상이라는 것을 해요. 숲명상. 숲에서 명상을 하는데 숲명상. 이제 원래 명상은 눈을 감고 고요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죠. 고요하게 앉아 있다가 눈을 뜨게 해요. 음. 오감으로 숲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산에 갈 때 스쳐 지나가던 숲이 아니라 그 숲을 온전하게 느껴요. 눈으로, 코로, 바람결로, 귀로, 새소리, 바람소리, 오감으로 다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가장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숲 명상이라고 하니까 숲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배우신 분들 많으십니다. 피톤치드가 나오는 곳이어서 수목원 많이 가십니다. 그거 몸에 좋다는 거 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풍욕이라고 해서 숲에서 이렇게 조금 가볍게 아주 최소한의 옷만 걸치고 바람으로 이제 말 그대로 온몸에 바람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도 몸에 좋다는 것 어느 정도는 아시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자연과 공명을 하는 거죠. 공명. 그 공명이라는 단어는 이제 같은 자연에서 진동 주파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함께 느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느낄 수 있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이제 오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 우리가 살면서 보면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재미가 없다 그래. 재미가 없다. 네, 재미가 없는 것을 재미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감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맛으로 보는 또 거기다 피부로 느끼는 이제 육감이라고까지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찾는 건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산에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가서 뭘 얘기해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오감을 자극하라 이겁니다. 오감을 자극하면 재미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자극을 안 주니까. 그저 매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게 시각적인 거지만 시각 자극. 그다음에 찻소리 때문에 맨날 시끄러워요. 예,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런 좋은 소리와 맛있는 것과 또 정말 멀리서 보면 너무 이게 발견하지 못했던 신비로움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그때 자기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아무 말은 안 해요, 자연은. 그런데 돌아올 때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좋았고 또 보고 싶고
그러는 것이 이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이 암 치료도 마찬가지로 오감 자극을 주는 방법이 이 자연을 우리가 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느끼고. 그때 실제로 숲에서 명상을 하고 뭘 느끼셨나요? 이제 여쭤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연의 평화로움 여기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한마디로 전쟁이잖아요. 예. 전쟁, 근데 지옥 이렇게 표현하죠. 예, 이 자연 속에 들어와서 너무나 그 고요함 속에서 물론 이제 바람 소리, 새 소리는 있지만 너무나 평화롭고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그렇게 편안하고 평화로운 에너지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딱 달라집니다. 풀 한 포기도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예, 감사하게 느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금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극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무뎌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자극에 다 살아있게 되면 피곤하고 네. 몸이 불편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빨리 무뎌지고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자극에는 반응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주 부정적인 자극적인 것들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런 것 쪽으로 계속 쫓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슨 다른 나라 얘기 같이 들릴 것 같아요. 네. 과연 어떤 느낌일까 감도 잡히지 않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뭔가 들으면 좋은 건가 보다 평화로운가 보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자극에 나를 노출시키기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참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든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조금 뭐 둥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꼭 산에 가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몸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 마음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사실 이제 제가 산에서 내려온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혹시 돌을 깨치셨나요? 아니 우리 왜 산에 간다 그러면은 예. 돌을 아십니까 할 것 같고 돌을 깨쳤으니까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다 이러면 돌을 깨쳤다 이거잖아요. 조금 저는 나름대로 닦는다고 닦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랑 같이 사는 이제 제 와이프가 네.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제대로 확인을 해주셨군요. 예.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좀 덜 됐다고 봐야 되겠죠. 10년 돛 닦은 게 도로 아미타불이었다. 뭐. 이제 우리가 배우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먹이를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워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습에 의해서 배우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깨달음 공부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니지지라고 그러는데 몸을 직접 움직여서 이렇게 체득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깨달음 공부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했어도 이렇게 자기가 아는 만큼 느낀다고 이 깨달음 공부를 시작을 해서 알게 되면은 이게 하늘의 뜻이 뭐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무엇이 진실인가 라는 부분을 자꾸 깨달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의 갈등이 많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 책에서 읽은 것 이것이 전부인 지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김 원장님 TV 출연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그렇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와서 이제 50이 좀 넘으면서 종교도 갖게 되고 또 농사를 직접 져봤어요. 네. 그때 이제 많은 책들을 다 도서관에 다 갖다 주고 지금서부터 나는 깨달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글로만 배우셨구나. 그렇죠. 책을 많이 읽으면 내가 굉장히 유식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는 것이 대단한 것이냐 얘기를 했는데 그거 그때부터는 아니에요? 50이 넘으면서부터는 다 버리고 하나하나를 내가 느끼면서 부딪히면서 아는 것만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조금씩은 깨달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 방송에 아주 짧은 소개말이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1시간이 넘어갔는데, 우리 방송 이름부터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하려고요. 이런 이야기 해야죠.
제가 이거 저기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어. 이거 끼워 맞추느라 아니 저는요 정말 이 제목을 듣는 순간 나 이 방송 10번 만에 내가 돌을 깨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왜 굉장히 네. 좋아했잖아요. 네. 예, 약 먹은 것처럼. 네, 그럼요. 뭐 저는 처음에 좀 너무 가볍지 않나 이렇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네, 던지셨는데 조심스러웠는데. 제가 너무 덥석 문 거죠. 예, 그거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또 의미를 부여하니까 너무 좋아요. 예. 예. 멍상의학. 예. 예. 여러분 명상의학 아니고요. 멍상의학. 예, 제가 앞에 깔아드리겠습니다. 네. 땡. 이 수정으로 쳐야 되는데. 예. 예, 제가 오늘 준비가 안 되어서 자, 입으로 다시 한번. 입으로 땡. 멍상의학. 좋습니다. 아니 이게 딱 제목만 제가 멍 하는데 저 멍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예. 이게 무슨 묘수를 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멍 하는데 뭔가 예, 그렇죠. 안정이 되는 이상한 느낌이 예. 있어요. 이제 우리 몸도 그렇고 이 지구에서 나오는 주파수도 그렇고 대개 7 내지 8 정도의 헤르츠가 있어요. 네. 이 전문적이다. 예. 그래서 이 우리 지구에서 나오는 파장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가 살 때는 안정감이 있는데 그게 불안정할 때 흔들린다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같은 것은 우리한테 안 맞으니까 그게 몸에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수파수가 있는데 우리 몸도 역시 7 내지 8 정도 헤르츠를 좋아하는 것처럼 많이 예, 불교에서. 그런 것도 다 그렇죠. 그런 정도의 지금 주파수가 되게 우주의 소리를 옴이라고 네. 예. 하죠. 그래서 옴만이 반매움. 네, 그렇죠. 온만이 예. 가면 불교에서 예, 그렇게 예. 얘기하죠. 그게 그 소리와 또 비슷한 비슷해요. 것이 바로 예. 멍입니다. 여러분 믿어봐. 일단 해보세요. 이게 약간 약장수 필이 나는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이 그냥 소리내서 멍 한번 해보시면 제가 말한 게 어떤 느낌인지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듣지 마시고 멍 본인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편하게 그냥 멍만 하고 있어도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근데 왜 이걸 예, 던지신 뭐 거예요? 멍상의학은 이제 우리가 멍은 멍 때릴 때 멍입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죠. 멍. 예. 그러니까 멍 하는 게 멍 때리는 이제 소리랑 비슷하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명상에서 저희가 이 말을 따오긴 했는데 명상의 명자는 어두울 명, 어두울 명. 생각할 상. 예.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함. 명상이 그런 뜻이거든요. 네. 예. 이제 명상에서 이 멍상을 따왔습니다. 예. 그런데 왜 참 멍이냐? 없어 보인다. 그냥 나왔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몸의 이저 오장육부라든지 경락 기능이 잘 되게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릴렉스 시키는 거예요. 그냥 정말 네. 편하게. 네. 편안할 때 편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념무상의 경지라고도 그러고 기공에서는 기공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그 기를 모으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건데 우리가 집 지을 때 이렇게 주춧돌을 놓고 이렇게 땅을 고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에 어느 곳에도 긴장되지 않도록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몸을 기능을 높이고 면역을 높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멍 때린다 그러는 멍 자체가 바로 릴렉스의 기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지금 현대인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머리가 복잡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거죠. 네. 예, 문하나님도 그럴 때 많죠. 아우. 예. 나 안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싶은데요. 네. 예. 사실은. 그렇죠. 뭐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지치면요. 예. 그냥 아무 생각하기 싫으니까 자꾸 자려고 하거나. 뭐 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 예. 또는 먹거나. 마시거나. 예. 아니 마시진 않고 먹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명상을 추천하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사실 막 지치거나 했을 때 정말 제가 지금 말한 방법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예 잠을 잔다고 하는 거는 사실 잘 수 있는 여건이 또 만들어져야지 자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안 됐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쇼핑을 한다, 친구와 수다를 떤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시는 거, 술 네. 마시는 거라든지 오히려 그 사실 지금 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왜 이렇게 멍청한 방법을 썼지라고 저 스스로 생각되는 방법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극을 많이 줬지 하는 방법들로 대부분이 풀고 있어요. 예. 그 저도 마시는 거는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그 이제 명상을 알고 나면 이것도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명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준비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장소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그 방법은 이제 고요히 앉아서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생각이나 감정을 비우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특별한 장소가 네. 필요하다거나 또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게 처음에는 아니고. 그런 짧은 시간에 누가 와서 툭 쳐도 모를 정도로 몰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그 몰입 단계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잡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눈을 감으면 잡념이 더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이제 한 가지 생각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는 그런 훈련을 해요. 뭐 숫자를 센다든지 아니면 뭐 코끝에 정신을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짧은 시간 내에도 빨리 몰입을 해서 그걸 끊는 방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운전을 하고 가다 잠시 신호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눈을 감고서 잠시 해도 바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지금 말씀은 되게 쉬우신데요. 제가 저 불교 신자거든요. 네. 저 절에서 법회 가면은 항상 참선 시간이 있어요. 아,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다리에 쥐는 나기 시작하는데 와, 생각이라는 게요.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맞아요. 예. 생각 안 해야 되는데 하는데 계속 심지어 앉은 자리에서 태평양을 오가기도 하잖아요.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초보적으로 조금씩 몰입을 하다 보면 짧은 시간에도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명상의 질과 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하면서도 딴 생각을 이거 끝나고 가서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도 진짜 몰입을 하면은 그걸로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다음번에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쉬운 것 좀 알려주세요. 그게 따라하기 이제 쉬운 멍 거. 때리는 겁니다. 자신 예. 있습니다. 멍 때리는 예, 거는. 예. 그거는 뭐 누가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의 경지에 들어간다든지 기공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잠자기 직전이거든요. 잠자기 직전에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고 또 몸도 편안해야 돼요. 우리가 잠들 때 보면 다리를 흔든다든지 뭐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불편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왜 네. 어린애들 경기하듯이 그렇죠. 어른들도 그럴 편하게 때 이렇게 있어요. 자기 예. 전에 바로 자기 전에 그래요. 그래 자기가 실제로 느껴요. 그거를 내 팔을 흔든다는 것을 네.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편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멍 때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잠들기 직전처럼 아무 생각이 없이라도 잠시라도 눈을 감고서 슬쩍 잠이 드는 것처럼 그런 시간만 가져도 이 명상의학이 되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멍 때리기 대회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 그런 대회가 있었으면 내가 출전을 했었죠. 저 자신 있지 말입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했대요. 진짜요? 예. 근데 거기 1등한 사람이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예, 그렇대요. 어머, 그 어린애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나이가 들어서는 멍 때리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아니, 그 평가 기준이 뭐지? 멍 때리는 거에 잘한다는 게 1등의 기준이 뭐 평가 기준이 뭐예요? 멍 때리고 있을 때는 아무런 움직임이 네. 없이 다른 행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네. 갔다 동공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예. 또는 몸을 이렇게 흔든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우리 환자분들 보면 처방으로 멍 때리세요 이렇게 처방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예. 저도 뭐 그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진짜 눈에서 총알 튀어나올 것처럼 눈에 힘이 들어가 계신 분들, 몸이 이렇게 너무 경직되어서 몸에 힘이 들어가 계신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은 어릴 때부터 자, 눈 똑바로 떠야지. 예. 네. 눈 풀리면 안 돼. 네. 이렇게 들었고요. 두 번째.
사실 어딘가는 긴장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체로 긴장돼 있는 부위가 다 위쪽이에요. 네, 머리라든지 맞아요. 예, 목, 맞습니다. 어깨 네, 쪽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의 통증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고 그렇죠. 지금 다 제 얘기예요. 나 눈물. 저 갱생의 삶 살 수 그게- 있습니까, 원장님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드레날린 과잉 상태거든요. 이제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 멍 때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예. 진짜? 힘을 빼는 거죠. 응.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이완요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효과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기억을 통합하고 감정도 처리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효과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들이요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이면 너 이 자식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멍 때리고 있냐고 그렇죠. 예. 야단 많이 치잖아요. 네. 아이들이 멍 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갈등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사실은. 갈등? 예, 쉽게 말하자면 공부를 해야만 뭐가 되는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열심히 공부는 한다고 그래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많은 환자들이 이제 저희들이 입원해서 이렇게 내리는 결론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서 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암 환자들이 대개 6개월 내지 1년 전에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그렇죠. 있었다는 이벤트나 거죠. 그렇죠. 예, 아. 또 뭐 어떤 충격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건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멍 때리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쉽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먼지와 같아가지고 혹 불면 날아간 것 같지만 또 가라앉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것을 희석시키는 방법은 끊어야 돼요. 그래 끊는 것이 바로 이 멍의 또 묘미 중에 하나라고. 세상에 멍 때리는 게 이렇게 훌륭한 행동이었군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멍 때리고 있다고 자책하거나 예, 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멍 때리고 있다고 한심하게 보거나 네. 그러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멍 때리자. 네. 그러면은 뭐 우리의 건강과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 예. 예, 하루에 한 번은 멍 멍 때립시다. 멍 때립시다. 네. 예. 하나, 둘, 셋. 멍. 자, 듣고 계신 여러분도 듣고만 계시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되게 괜찮아요, 이거. 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멍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자체적으로 이 예. 여운까지. 이 자기 속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거죠. 음.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공명을 일으켜서 멍 이렇게 하면 그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실제로 이제 치료에도 활용을 해요. 그 저는 이제 수중으로 만든 볼을 이렇게 두들겨서 이걸로 이제 소리 파동으로 이제 치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왜 수정을 선택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정이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파동과 가장 흡사한 파동이 나오는 광물체죠. 그래서 공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수정이라는 게 옥하고는 다르죠. 다른 네, 건가요? 예, 그렇죠. 이게 수정이 SiO2라는 규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화산의 불을 만나서 물과 함께 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정은 육각으로 자라거든요. 네. 좋은 물이 육각수죠. 예, 육각수라고 얘기하죠. 예, 결정체가 육각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인체가 제일 많은 게 뭐죠? 물이요. 물이잖아요. 70%가 물이거든요. 예. 이게 통하는 게 있겠죠, 그죠? 와. 예. 우리 세포도 육각이에요. 얘도 육각. 예. 같은 물. 예. 그래서 이게 같은 파동 진동수를 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공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장난 비슷하게 쟤랑 나랑은 주파수가 안 맞아.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어디서 누가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들 중에 그 주파수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논거가 있는 얘기였네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 통하지 않습니까? 예, 통한다라고 예, 표현하잖아요. 예. 근데 통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주파수의 의미기도 그렇죠. 하고. 주파수로 통하죠. 그게 우리 마음이 전달이 되죠. 네. 뭐로 전달됩니까? 뇌파로 뇌파. 그리고 심장 리듬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그 공명 지수가 높을수록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공명 지수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인 코사인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 모든 사인 것이- 코사인. 아, 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수학책에서. 예. 그런 이 계곡과 골짜기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것이 이제 동조를 할 적에는 편안하게 가는 것이고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이제 자꾸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장기나 심지어는 마음도 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아. 네, 그 주파수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 그걸 치료에 쓰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현대 의학에서도 이제 그런 양자 의학이라는 것을 이제 일부 채택을 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부분이 이제 과거에는 무시되고 왜 뭐 그런 게 있냐 뭐 무슨 뭐 헛소리 하고 있다 무슨 귀신 씻느라고 뭐 그러지만은 이제 자꾸 현대 과학적으로 미세한 부분에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파동이라는 것도 우리 몸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맥이라든지 그런 것이 리드미컬하게 안정적으로 될 때 우리 몸도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파동에 대한 의미도 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이런 걸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왜 우리가 의학 드라마라든지 의학 다큐 같은 걸 보면은 뇌파 검사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프 비슷하게 뭔가를 그리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저희가 대충 받아들이면 맞는 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이쁜 파동이 나와요. 아. 그리고 우리 몸이 편안할 때 뇌파가 알파파 네. 낮은 파동이 나오거든요. 일정하게 고르게. 근데 분노를 하면 아주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뇌파가. 갑자기 막 파동을 예. 쳐요. 그리고 분노를 할 때 또 심장 리듬도 굉장히 안 좋은 모양으로 나오죠. 예. 그게 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요. 맞아요. 예. 예. 그걸 또 튜닝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튜닝. 튜닝. 흔히들 예. 이제 뭐 악기 예, 맞습니다. 음 예. 맞출 예, 때 예. 그런 걸 그래서 튜닝이라고 우리가 하죠. 아까 제가 숲 명상도 말씀드렸는데 숲에 우리가 맞추면 숲의 좋은 에너지 파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공명, 튜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주파수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내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주파수가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달라질 수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주파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미칠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집안의 전통을 보면 가족들이 화목하다는 거. 네. 네, 부모님이 화목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이게 가족 간에도 서로 이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안정된 주파수를 많이 줄수록 사람은 그럴 때 이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훌륭한 그 성취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이 파동 측면으로도 또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뭐 돈 많이 들여서 사교육 잘 시키고 그럴 학원 필요가 많이 없다. 보내고 그러면 좀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아. 서로의 그런 하모니를 통해서 편안한 주파수를 서로 공유할 때 그럴 때 이제 좋은 성취를 얻고 또 그런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논문들이 최근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자기 전에 꼭 하는 방법인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아 예. 네. 정말. 이제 바디 스캔이라는 이완요법이에요. 바디 스캔. 바디 스캔. 네. 예.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오면서 집중하면서 그곳에 힘을 빼는 거죠. 예. 그러면 몸 전체가 힘이 빠져서 릴렉스. 마음도 릴렉스.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가만히 그냥 누워가지고 이제 나 눈에 힘을 빼야지. 예, 코에 힘을 빼야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네. 그렇게.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네. 한번 해 보세요. 네. 자, 의식을 머리, 얼굴, 목, 양어깨, 양팔, 손, 가슴, 배, 허리, 엉덩이, 양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 예, 온몸에 힘이 빠지고
편안해집니다. 예, 이게 이제 조금 더 그래도 훈련이 잘 돼야지 되는 거고요. 이게 훈련이 이제 잘 되면은 이제 일시에 목욕탕에 물이 빠지듯이 지금 이렇게 머리서부터 쫙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초보자들은 쉽지 않지만 하나하나를 찝어가면서 이제 훈련을 시켜요. 이제 뭐 요구르트나 기름 같은 게 머리에도 흘러내리는 느낌을 상상을 하면서 차례차례 한 부위 한 부위를 이렇게 이완을 시키는 거예요. 앞면, 뒷면, 옆면 자율 훈련법이라고 해서 자꾸 릴렉스 시키는 훈련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긴장됐던 몸도 마음도 풀어져가는 그런 방법이죠. 저는 이제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걸 이제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도 잘 오게 되고 혈압 높은 분들은 혈압도 내리고 예. 이게 이제 스스로 통증이나 불안증도 완화가 되고 불임증이나 갱년기 장애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저 사실 지금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제가 실제로 눈을 감고 우리 조 원장님 목소리에 따라서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니 정말 그걸 따라하는데 원장님 목소리 자체가 뭐지? 뭔가 특별한 주파수를 가진 목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있는데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문득 제가 가진 이 주파수가 제 말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이 될 텐데 참 주파수 잘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 예. 혹시 그 예. 원장님이 특별히 네. 본인의 주파수 관리를 하시면서 목소리만으로도 상대에게 좀 편안함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거는 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주파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예, 이제 환자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로. 네, 근데 예. 그게 너무 전달이 금방 돼서 예. 물론 베테랑이시니까. 뭐 산에서 뭐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기르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게 네. 이 기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방송을 해도 주파수를 안 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조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내가 봐드리는 것에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허황된 얘기지만 장풍을 쏴서 쓰러지는 사람은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파수가 안 맞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게 줘도 쓰러지질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기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주파수대가 이렇게 맞아질 때 공명을 일으킬 때만 전달이 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그 주파수라는 거요. 본인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주파수 얼마든지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사람이 치료를 하면서도 이 사람을 꼭 낫겠다는 이 일념으로 집중을 해서 침을 놓는다든지 뭘 집약을 시키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이 안 된다. 침 놓으면서도 이게 뭐 돈이 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또는 뭐 일이시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음식이 맛있는 거. 그것도 바로 그거죠. 손맛. 그러니까 그 손맛이라는 게 우리 엄마는 그냥 내 자식들 맛있게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정보인가요? 정보. 거기에 정보를 넣은 거예요. 내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할머니가 배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근데 진짜 그게 안 아프다니까. 그게 정보인 거예요.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죠. 뭐지 잠깐만 네. 이거 너무 저기 원장님들 이 두 분 정규 교육 받으신 분들이고요. 면허증 있으신 분들이고요. 아니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은 말 아닐까? 그냥 마음 편하라고 하는 말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두 분은 아니다. 그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서양의학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위약 그거 효과.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동양에서는 기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서양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양자의학이죠. 예. 이건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물질을 잘게 쪼개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준까지 가면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이 나온다. 이게 양자 물리학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아직은 정신 물리학이나 의학으로 채택되고 있지는 않지만 재작년에 그 물질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힉스라는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물질은 이제 질량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증명을 못 해왔는데 재작년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는 그것이 파동. 예. 여기에는 이제 정보가 다 실려 있죠. 기라는 것이 에너지와 같으냐? 네. 예, 이것은 이제 어떤 물질이 구체적으로 규명이 돼야 에너지거든요. 그것이 에너지라는 것을 뭐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우주 자연 삼라만상에 있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생기는 에너지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됐었는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현대 첨단 과학에 의해서 밝혀진다고 하면 기는 곧 에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배 만지는 것도 과학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율신경총이 있거든요. 네. 우리 복부에 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좋아져요. 예. 그쪽이 안정화되면서 통증도 가시고 안 좋은 자리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요. 아, 그거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소화가 잘 안 되어서 아랫배가 불편했는데 한 5분만 올려놓고 있으면 예, 가스가 빠지고 편안해져요. 아, 예. 그건 저희들도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렇죠. 이게 구룩구룩구룩 하면서 예, 내려가고 소화가 잘 되게 되고 교감신경이 긴장되어 있으면 이제 소화도 안 되고 예, 배도 불편해지고 그렇거든요. 이제 거기에 가만히 팔딱거리는 곳을 찾아서 손을 올리면 돼요. 그것이 자율신경총인데 이제 그곳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 내 손의 이 파동으로 거기를 안정화시켜요. 와. 예.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이 목 뒤에 부분을 살살 쓰다듬어주면 가만히 있죠. 네. 바로 그런 식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목 뒷부분이나 이 긴장이 제일 많이 붙는 이 목과 어깨 부분 그 사이를 이렇게 마사지만 해줘도 편안해지거든요. 누구나 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사지 기계도 있고요. 그렇죠.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도 하고요. 오늘 대체의학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 이제 양자의학 나왔고 그 치료법이 도수치료예요. 도수치료. 예. 네. 수기요법의 하나인데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때는 소위 말해서 그냥 손은 아니고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손을 네. 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특별한 능력도 능력이지만 집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을 놓을 때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도 넣잖아요. 네. 이게 바로 기를 모으는 방법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도수 치료 같은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요. 이게 무리하게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치료해주려고 하다 보면 자기 몸이 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치료해 주시는 몸이 그렇죠. 분의 몸이 오히려 예, 자기도 균형과 또 에너지 보충을 해가면서 덜어줘야 되거든요.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침을 잘 놓는다고 그래갖고 하루에 70명, 80명씩 매일 침을 그렇게 열심히 놨는데 40도 안 돼갖고 이가 다 빠져가지고 틀니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 어떤 능력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집중력, 그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낫게 해달라고 에너지만 주는 게 아니고 정보도 주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제 자기에도 손상이 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회복을 시켜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보충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 가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지 자기를 희생을 해서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네. 또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그냥 치료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몇 마디 물어보시더니 진찰 이렇게 좀 해보시더니 처방전 써주시던데요. 그런 전문가예요. 예, 예. 그게 좀 이제 사실은 뭐 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니 저희 일반적으로 만나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신은 어떤 의사인가?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인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인터뷰하면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치료하는 사람보다는 치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치료와 치유를 지금 구분하신 예, 거예요? 네. 뭐 힐링, 그리고 또 힐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치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우리 인체가 질병이 생겼을 때 이것을 저항력을 높여서 극복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자연 치유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질병에 대한 저항력, 또 지금은 이제 면역력,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은 이제 우리 몸 안에 의사가 있다.
그것도 100명의 의사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저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만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건 지금 그렇죠. 처음 네, 들었네요. 예. 이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의사라는 사람들은 환자에게 어떤 시술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기구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뭐를 투여를 해가면서 하는 것은 치료예요. 네, 그런데 치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치료하는 거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서 치료해 나간다든지 자기 스스로가 좋은 공기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 같은 건 치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의사들도 좋은 환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 치유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든지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나요. 네.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는 똑같은 질을 해도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잘 낫는데 그냥 무조건 의사 선생님이 좋은 약으로 나를 놔줄 거라고 생각으로 자기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나요. 아니 그래서- 내가 네. 돈 들여서 좋은 의사 찾아온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요. 당신은 날 그렇죠. 낳게 하고 근데 난 거기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예, 거기에서 좀 더 자기 스스로가 빨리 나려면 마치 이 자전과 공전을 하듯이 의사만 딸지 말고 자전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은 빨리 나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환자들을 만나면 신나고 자기가 치료가 잘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아. 실제로는 의사만 모든 것을 의존하지 말라. 전 그렇게 그렇죠. 항상 얘기해요. 의사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해줄 수 있는 것은 20%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이 빨리 회복이 되고 완전한 치료가 된다. 지금 이 그렇게 말이요. 생각해요. 괜히 위험한 말일 수 있는 게 예. 그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잠깐만요. 의사의 역할이 20%인데 저희가 지금 거기다 돈을 얼마를 쓴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실제로 좋은 의사는 그런 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20%다. 예, 당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사실은 정말 명의 선생님들은 충분히 그런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너무 우리가 우리 그 국민들 환자분들이 의사나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저는 이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 당연히 의사를 찾고 약이 필요하지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식습관, 생활습관 바꾸기 위한 노력. 예. 내 마음을 평정을 찾고 나의 인생 목표를 제대로 가지고 노력하는 거. 예. 와 진짜 의사 두 분 모시고 얘기하니까 이제 요 방송만 클리어하면 내가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뭔가 뾰족한 약품을 소개시켜주거나 치료법을 권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 여러분한테 달려있네요. 여러분이. 그런데 뭐 저기 또 기대하셔도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김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암 치료도 하고 있고 또 암 치료하다 보니까 뭐 거의 많은 안치병 환자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또 이 통합의학을 10여 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통합해서 우리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사실은 드릴 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계신 거예요. 방송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은 들으시고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는 거지만 에너지가 통하고 있다라고 늘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반응이 정말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저는 워낙 다양한, 특히 메디컬 전문가들만 이상하게 어려운 방송 와요. 계속 그게 무슨 대학원 전공 한 10개 하는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참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방송이어서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도 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혼자 통합을 하고 있어요, 속으로. 왠가 전문가들한테 다 듣잖아요. 저는 제 속에서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우, 한편으로는 훌륭하십니다. 예, 훌륭한 진행자 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두 분을 딱 앉혀놓으니까 인간 공기청정기 앉혀놓은 것 같다. 아니 정말 딱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뭔가 이분들 자체에서 피톤치드가 나오고 있는 건가?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냥 얼굴만 봤는데 기분 좋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요라고 얘기하는 게 빈말이 아니고 접대용 멘트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느끼거든요. 네, 체험을 그렇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 방송 전체가 청취자분들한테 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라는. 정말 감사하죠. 네. 그 우리가 그 느끼는 것이 서로 공명대가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해피바이러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네. 이 얘기를 들으면 괜히 자기도 좋아지는 것 같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네. 뭔가 정리되는 것 같은 그런 방송이 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왜 네. 정말 간 안 들어가고 맛없어 보이는 음식 먹으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방송은 들으면서 재미도 있고 예, 여기서 양자 물리학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아주 정확한 근거되고 퀄리티 있는 무슨 전문가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얻으실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건강해지는 몸과 마음과 정신이 동시에 네, 건강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저희 정말 그런 방송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